라이키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달 만에 지각을 해버린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제가 보통 금요일 밤에 이렇게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토요일 밤이고요. 어제 친구가 생일이라고 저녁 먹자고 해가지고 갔다가 술을 좀 많이 먹고 집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원래 좀 그 브이로그 편집도 하고 원래 일정대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집에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먹어도 금방 취하는데 어제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 녹음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씻고 바로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시 또 자고 알바 가기 전까지 계속 잠만 자다가 알바를 갔다 왔어요. 아무튼 업로드가 늦은 이유에 대한 변명이었어요. 미리 했어요. 편집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막 그냥 이것저것 할 일? 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아무튼 그랬어요. 이번 주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번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을 만나서 놀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캐나다에 와서 인간관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좀 소중한 편인데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적응을 할 때도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한국에는 그래도 계속 평생 살았고 계속 동네에서만 살았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만큼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지금도 어렵고 외국인 친구들은 외국인이어서 어렵고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인이어서 어렵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묘하게 좀 달라요. 뭔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인 친구들보다는 일본인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을 좀 더 주고 좀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일본인 친구들인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래봐야 없어요. 한 2명? 2명, 3명? 그것도 사실 진짜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도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친한 거지 막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만큼 친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인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해지고 싶은 언니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다가오면은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선뜻 이렇게 막 노력을 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거에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 2명 언니 중에 한 명은 같이 일을 하는 언니고, 알바 같이 하는 언니고, 한 명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언니인데, 같이 학교 다니는 언니는 사실 저랑 제가 거의 이제 졸업이 2주가 남았으니까 저번 달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코스를. 그러니까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먼저 이렇게 말도 잘 안 걸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밥도 먹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이번 주에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기는 한데, 전날 수업 듣다가 갑자기 언니가 내일 뭐 해? 모레는 뭐 해? 막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 이래서 이제 언니랑 둘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가서 맛있게 먹고 얘기도 하고 인디고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언니랑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학교에서만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길게 뭔가 얘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언니 되게 엄청 야무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엄청 되게 배울 점도 되게 많은 언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열심히 야무지게 사는 언니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되게 줏대도 있고 멋있게 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언니랑 되게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졸업하는 거 너무 좋은데, 졸업하면 이제 언니랑 꼭 나를 잡아서 만나야 되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만나는 게 어렵진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일 학교 다니면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랑 되게 생각하는 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밴쿠버 가서 지내면서 막 진짜 좀 깊은 얘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엄청 친한 친구한테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밴쿠버 와서는 같이 온 대학교 친구 말고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친구마저도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만 하는 얘기들을 이 언니한테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속으로 막 그랬거든요.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못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언니랑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나랑 생각이 똑같아서 이 언니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근데 언니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그 다른 한 명 언니는 그 같이 일하면서 친해진 언니예요. 근데 진짜 이 언니도 진짜 야무져요. 그리고 진짜 멋있게 본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할 때도 보면은 사실 나랑 성격이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할 때 그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언니랑은 성격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일할 때도 언니랑 일할 때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뭔가 티키타카가 맞는 그게 있어야 좀 더 재밌게 일도 하고 더 편하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니랑은 너무너무 그게 잘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뭔가 인상이 차가운 느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무섭다? 그러니까 차갑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즈니스로 지낼 줄 알았는데 언니가 되게 먼저 막 말도 많이 걸고 막 스스럼 없이 대해주고 이래가지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근데 언니가 엄청 잘 말도 걸고 어색한 거 없이 이렇게 잘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어려운데 언니는 완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말 몇 마디 안 해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언니는 엄청 인싸가 돼가지고 막 거의 모든 사람들이랑 밖에서 밥도 먹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언니랑도 같이 밖에서 밥도 먹고 제 생일이라고 같이 밥 먹고, 지난 지는 한참 됐지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늦게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동생들은 어려워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막내로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집에서도 막내고 오빠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명밖에 없긴 하지만 그 2명 중에 제가 둘째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 중에서도 제가 막내는 아닌데 거의 막내에 가까워요. 외가 친가 둘 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제가 현역으로 갔는데 저희 과에 언니 오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특성상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현역으로 갔는데 엄청 막둥이, 방금 태어난 사람 막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취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게 들리는데 아무튼 귀여움을 많이 받는 그런 포지션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항상 친구 아니면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동생으로 지내는 게 너무 편해졌나 봐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동생들이 더 어렵고 뭔가 동생들 챙겨줘야 되나? 막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냥 언니들한테는 그냥 뭔가 친구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데 동생들은 왠지 모르게 좀 그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해도 모르겠고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동생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도 동생들이 되게 많아요. 언니들도 있는데 거의 제가 중간 아니면은 나이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알바를 하는 곳이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다 존댓말을 쓰는 거?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부를 때도 이제 누구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해지고 싶은 좋아하는 언니들이 생겨서 너무 좋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언니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까요? 모르겠어요. 지내다 보면 친해질 사람은 친해지고 아닐 사람은 아니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는 이 언니들처럼 살고 싶은 거? 제가 좀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요.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언니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면은 되게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되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남는 시간에, 비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느냐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책도 엄청 많이 보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록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에 멋지게 산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고, 열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거기에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핑계가 생기는 느낌? 그 사람들만큼 열정 있게 뭔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모든 걸 다 적당히 하는 성격이라서 뭔가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멋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에 그것도 했어요. 택배.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줬어요, 엄마가. 여름 옷이 필요해가지고 여름 옷을 이제 택배로 받았는데 그게 사실 금요일인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 왔었나봐요. 근데 제가 집에 없어가지고 택배가 다시 갔어요. 약간 좀 택배 시스템이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은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가지고 가요. 그런데다가 추가 비용까지 내야 돼요. 근데 왜 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비싸요. 98달러나 냈어요, 저 이번에.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번에도 한번 겨울옷 몇 개 좀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 택배사가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택배가 잘 오다가 리치몬드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조건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가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걸 제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비용을 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찾아서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날인가? 택배를 받았어요. 근데 200달러인가가 청구가 된 거예요. 브로커 비용이. 와,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뭐 찾아보니까 그렇게 브로커 비용을 낸 사람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너무 양아치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러려나 했는데 이번에는 또 브로커 비용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저번처럼 리치몬드에 얘가 멈춰있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배송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집에 아무도 없어서 택배를 못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문 앞에 무슨 쪽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요. 뭐 언제 날짜랑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 왔는데 너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갔다. 그리고 평일, 공휴일이랑 주말 제외한 평일 중에 다시 배송을 할 거다. 이렇게 적힌 메모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가는데 그거를 이제 홍맘이 이거 너 거 같다고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그러면은 평일에 집에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화요일인가? 월요일이 홀리데이였었나? 그래가지고 화요일에 이제 집에서 택배를 기다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택배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추가 비용을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98달러를.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택배 참 시스템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은 뭐 그런 거 낸 적 없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택배사도 이게 랜덤인가 봐요. 한국에서 우체국 택배로 우체국 EMS로 보내도 그 캐나다에 들어오면서 그 캐나다 택배사로 이제 바뀌는데 그게 어떤 택배사가 되는지는 랜덤인가 봐요. 저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둘 다 같은 택배사가였는데 다른 친구는 그 친구도 이제 우체국 EMS로 보냈는데
저랑 다른 캐나다 택배사에서 배송이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나는 택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라는데 안 낼 수도 없고 그냥 무사히 도착만 한 게 분실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아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이랑 시스템도 너무 다르고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택배 받으려고 집에서 가만히 죽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집 앞에 두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어쩜 그래 진짜. 근데 아마존은 그게 있어요. 아마존은 집에 없으면 그냥 놓고 가는데 이제 이런 우체국 택배나 뭐 이런 거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마존 택배도 나는 써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요즘에 자주 쓰고 있어요. 이것저것. 그냥 하나둘 생필품 같은 거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자꾸 생겨가지고 그 라면포트 결국 하나 샀잖아요. 라면포트 하나 사고 라면 때문에 산 건 아니고 계란이랑 단호박 같은 거 쪄먹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계란은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긴 하는데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거 이렇게 쪄서 먹고 싶은데 냄비에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어렵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스티머도 되는 라면 포트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믹서기가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믹서기를 하나 샀어요. 주스 갈아 먹으려고. 아무튼 친구가 그때 생일이라고 아마존 쿠폰을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샀어요. 그래서 공짜로 얻은 거나 다름없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안 써봤어요. 상자를 애초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열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요. 내일 또 알바 가야 되니까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몇 시죠? 일요일이 끝나가나? 아무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